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었죠. 오늘 국내 증시는 이런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지금 좀 어지러운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약세 흐름을 보였더라면 오후장을 기점으로 반등을 해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거든요. 과연 장 막판까지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시선으로 이 시장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고,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 장에서도 여전히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된 것 같습니다. 일단 카메라 모듈 관련주 오늘 장에서 굉장히 핫했었죠. 삼성전기가 이 테슬라로 추정되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계약이 나왔다, 이런 소식 속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장 초반에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뜨거웠던 초전대체 관련주들 진위 공방과 상관없이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만한 테마다, 이런 이슈 속에서 오늘 장에서 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양자암호 관련주 혹은 교육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 이슈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주식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 올려주시면 지금 이 방송 당일날, 지금 이 생방송 도중에 우리의 궁금증들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많이들 올려주시면요, 이 시간 안에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오늘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의 라이브 배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핫했던 이슈가 있는 종목들 혹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우세할지,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풀이를 해 주실 거고요. 10종목 가운데 딱 한 가지, 뭐 두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탑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 시청자분들 이 채널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핫한 종목들 라이브 배틀 대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옵트론텍과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장에서 이 삼성전기가 테슬라로 추정되는 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 뭐 이런 소식 속에서 전기차 관련주가 아니라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 먹었고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죠. 과연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매수 우위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나 이 자동차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게 수혜가 완전 자율주행까지 확대된다, 이런 이슈 속에서 중소형주 단에서도 계속해서 이 상승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요. 피런티어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로 납품을 하고 있죠. 이 두 종목 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초전도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진위 공방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만한 테마다, 이런 이슈 속에서 오늘 장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과연 두 종목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농셀라 관련주입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업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 뭐 이런 소식 속에서 어제장에 상한가를 먹었고요. 이 TIM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풀이해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입니다. 이 의료 AI 관련주인데 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성장주뿐만 아니라 실적주들 위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될 만한 게 의료 이 AI 관련주인 것 같은데, 노닉 같은 경우는 최근 쉬어가더니 요즘 좀 주가 흐름 좋고요. 균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곡선입니다. 두 종목 가운데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바라봐야 될 만한 매수 포인트 어떤
종목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종목 안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딱 한 가지 원탑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자세한 전략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 드려야겠죠. 오늘 저희 매주 화요일마다 주식라방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님은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신데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이 하이스트 AI 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급등주를 미리미리 알려주십니다. 나도 오늘의 급등주 과연 내일장에 갈 수 있는 급등주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화요일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5일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어지러운 분위기네요. 지금 상승과 하락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오늘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자세한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어제부터 주식라방이라는 새로운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 주식라방에는 처음 출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주식라방에 이렇게 화요일을 책임지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수요일 날 스튜디오에 나와서 저 자리에 서 있었는데 참 아득히 좀 옛날처럼 이번에 새로 시작한다는 저도 마음으로 앞으로 화요일 확실하게 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화요일을 확실히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참 이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오전장과는 반대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전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는데 네. 그 여파로 국내 증시 오늘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전장 음봉에서 다시 양봉으로 전환을 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안착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도 최근 삼성전자 변동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대형주 따라서 정말 반도체 섹터가 하반기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주도 섹터로 다시 발돋움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제가 항상 시황을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를 좀 같이 반복하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8월부터 개별 장세다. 테마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개별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9월, 10월 달은 저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고 강조드린 게 항상 9월 달에 이렇게 9월 1일, 9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 끝나고 난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그 미국 시장이 열려봐야겠지만 미증시가 좀 주춤한다면 이 여파가 국내 증시 내일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개별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매 방송 때마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시장을 보면 정말 이게 테마로 엮였는데 이게 뭐 하루도 못 가고 거의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이 오전장 시작했을 때 올라가는 종목을 뭐 따라 사야 될까요? 아니면 뭐 기다렸다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저는 해법을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배틀을 짧게 잡고 번트를 치자. 단타 느낌으로 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시장에 보통 부각되는 종목들이 네. 장전 이슈로 이미 시초가부터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장전에 오늘 당일 이슈됐던 테마를 네. 당연히 뭐 대장주는 시초가부터 상한가를 가거나 점상을 가거나 급등이 나오는데 후발주자를 따라잡거나 아니면 장중에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종가 베팅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배틀을 좀 짧게 잡는 방법,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구조적 성장이 약속되는 섹터를 눌러줄 때마다 분할로 진입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뭐,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뭐 시초가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님만의 이 하이스트용 AI 봇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 전에 급등주들을 미리미리 선별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알려주는 건지, 이게 어떤 식으로 하이스트 봇이 이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스트 봇은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검색기랑 처음이에요. 비슷한 느낌인데 네. 일단 저희 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하이스트 봇이 포착된 종목이 포착가랑 그리고 전략이 나갑니다. 언제 알려주시나요? 보통 장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9시부터 9시 한 40분 사이가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때 그 사이에 가장 올라갈 매매를 많이 종목들은 하죠. 대부분 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 네.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입 사인, 그러니까 포착 사인이 나가고요. 포착가 대비해서 뭐 3에서 5% 이상 자율 매도, 마이너스 3% 정도면 자율적으로 손절을 하라고 사인이 나가는데 최근에 승률이 좀 굉장히 좋은 이유가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포착이 나오면 3% 이상 상승 나오는 종목이 한 60, 7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하이스트 봇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하이스트 AI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이 AI를 다운받으시면 당일이나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저도 다운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진입해야 될 종목이 이렇게 그 차트에서 빨간색 표시로 네. 지금 진입을 해도 괜찮은 시점이다, 아니면 뭐 타점이다 라고 파란불 알려줍니다. 뜨나요? 아니요, 그 이제 화살표로 빨간색이 나오면 네. 위로 빨간색이 나오면 진입, 매수, 그리고 팔아야 될 시점에는 이 아래로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이렇게 보시고 차트만 보시고도 진입과 그럼 그 매도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AI 하이스트 봇을 이용하면 만약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좀 끝물일 것 같은데 이러면 이 하이스트 봇이 매도 사인을 줄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똑똑한 친구네요. 네. 대부분 이제 시장의 수급을 가장 먼저 보고 있는데 네. 뭐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수급이 붙는다는 건 이 개별 이슈,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테마에 좋은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 던져졌다는 거잖아요. 그 재료가 던져지면 네. 이제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오. 수급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대장주가 나옵니다. 그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오면 아래에 있는 이제 후발주 종목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포착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많이 이제 언급이 되거나 많이 검색이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점수가 표시가 되는데 점수가 당연히 높은 종목들, 빅데이터 점수라든지 예측 랭킹 점수가 높은 종목들이 조만간에 급등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말 그대로 투자는 확률 싸움이잖아요. 네. 확률이 뭐 80%다 90%가 의미 없는 이유가 내가 진입했을 때 상승이 나오냐 하락이 나오냐 그게 제일 이 중요하죠. 타이밍이 가장 네. 중요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AI 봇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정말 괜찮은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판단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의 흐름이다. 네, 시장의 흐름에 말맞춰서 이 AI 봇도 잘 활용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하락장에서는 2,400개 중에 예를 들어서 500개가 올라가고 1,900개가 하락이 나올 때 네. 개별 이슈 종목이잖아요. 그쵸? 호재가 나오는 종목들은 장이 안 좋아도 올라갑니다, 그날은. 근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면 후발주자가 탄력이 좀 약할 수도 있고 내가 보유했던 종목이 배트를 짧게 잡고 들어갔는데 이제 늘어지게 되면 하락장에서는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요. 당연히 상승장에서는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 물린다고 하더라도 탈출을 기다리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본인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생방송 50분 동안 안에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이스트용
AI 봇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 이슈로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빠르게 급등주들을 미리미리 선별적으로 알려주는데 이 종목들 최근에 계속해서 수익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이 하이스트 봇까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스트 봇 너무나도 좋은 게 알겠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궁금해한 거는 오늘 핫했던 종목들 과연 앞으로 더 상승 추세가 있는지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 한번 라이브 종목 배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옵트론텍 그리고 삼성전기입니다. 둘 중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더 좋다고 보시나요? 우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 참 뭐가 좋다고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데 네. 시가총액이 거의 12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삼성전기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좀 가볍죠? 시총이? 굉장히 시총이 1,000억이 안 될 정도로 네. 스몰캡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시장의 잡주다. 말할 그래서 수 오늘 좀 있고. 빠르게 올라간 걸까요?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관련 테마를 제가 한 2주 전부터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오. 삼성전기가 이제 지난해부터 네. 미국 테슬라 이제 5조 원대 카메라 모듈 납품한다 얘기가 계속 들렸었어요. 그때마다 관련주 종목이 들락날락 거리다가 8월 26일이었을 거예요. 2월 달에 이제 6개월 안에 정확하게 다시 공시하겠다 했는데 26일이나 28일 날 내년 2월까지 다시 재공시하겠다. 네. 왜냐하면 비밀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 규모라든지 업체를 직접적으로 밝힐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이슈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미국의 자동차 업체라고 나왔지만 테슬라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거의 그것만 뭐 네. 우리는 다 아는데 여기서 공시에서는 이제 쉬쉬하는 그렇죠. 느낌으로. 공시에서만 그냥 알고 이미 네. 작년부터 테슬라의 5조 원대다 금액까지도 대부분 구체적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확실하게 삼성전기가 밝히냐 안 밝히냐 이 차이점인데 그때마다 제가 오늘 카메라 모듈 옵트론텍은 가장 가볍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이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될 때는 가장 먼저 튀어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카메라 모듈 중에서는 거의 뭐 손꼽을 정도로 시총이 가볍고 이미 점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시초가부터 상한가를 안착한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옵트론텍을 선별하는 게 당연히 맞다. 그럼 단타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라면 옵트론텍. 근데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럼 삼성전기인가요? 계속해서 이슈가 있고 일단. 이건 애매한 이유가 네. 투자 금액과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자금이 투자 자금과 그리고 MDD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버틸 수 있는 하락폭. 네. 예, 거기에 따라서 옵트론텍은 말 그대로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부담되는 이유가 부채율이 거의 한 400%, 500% 육박할 만큼 재무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금 조달 이슈라든지 네. 시비 발행 이슈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배틀을 좀 짧게 잡거나 길게 잡다고 하더라도 추격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근데 대신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삼성전기보다 당연히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튀어오르는 건 맞다. 네, 그래서 배틀을 짧게 잡고 손이 좀 빠르고 스탑로스를 걸어두고 냉정하게 절제하실 수 있는 분이면 당연히 옵트론텍이 맞고요.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거나 조금 마음의 편안함으로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가져가고 싶으시면 삼성전기를 선택하는 게 맞지만 저는 무게 중심을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배틀을 짧게 잡고 그렇죠. 크게 휘두르는 걸 불나방 좋아하시다 같은 보니까 저 같은 이제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나방 정용으로는 옵트론텍이 맞다, 원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종목 옵트론텍 vs 삼성전기 중에서는 옵트론텍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옵트론텍 같은 경우 시총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간다면 이런 이슈 쪽에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사실 이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종목 선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님께서 옵트론텍을 뽑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으면서 모두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와 퓨런티어 이 두 종목인데 이게 뭐 이것도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서 완전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슈가 있고 수혜를 붙고 그래서 상승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장에서 중소형주 단에서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둘 중에선 어느 게 더 좋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 문제는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네, 동일한 종목이 재탕인데 마음은 항상 바뀔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순환매라는 게 예전에 대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대장은 아닙니다. 대장은 항상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옵트론텍과 삼성전기 모두 삼성전기발 테슬라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 움직이는 섹터라 방금 네 종목을 그냥 한 몸통이라고 봐도 아. 무방할 정도. 여기서 하나 끼워 넣으면 두세 개 끼워 넣으면 뭐 캠시스라든지 액트로라든지 그러면 이런- 삼성전기 그리고 네. 이렇게 뭐 딸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퓨런티어가 걸까요?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아까 옵트론텍도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유니티를 삼성전지에 납품을 하고 네. 있고요. 퓨런티어도 이제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기하고 세코닉스 같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몸통에서 누가 좋냐? 어차피 거의 뭐 친척이나 가족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누가 네. 좋냐 나쁘냐를 따지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저는 세코닉스가 예전에도 아, 그래요? 네, 말씀을 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지금 네. 저희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응애님께서 네. 네. 퓨런티어라고 했는데 퓨런티어가 우리 시청자분의 마음에 더 네. 원픽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우선 탄력적인 건 프론티어가 탄력적인 게 맞습니다. 예전에 2주 전에 제가 방송 언급을 했을 때 네. 카메라 모듈 중에서 그 다음날 바로 움직였던 게 퓨런티어거든요. 근데 퓨런티어 대비해서 세코닉스가 시총이 한 절반 정도 가벼워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구조적 성장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세코닉스가 상승폭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세코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거의 뭐 도찐 개찐이라 하나를 꼽기가 뭐 정말 지금 애매할 정도. 비등비등하다 뭐 네, 이런 하나를 얘기인가요? 꼽기가 정말 애매할 정도로 퓨런티어가 왜냐면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카메라 모듈 이슈가 나오고 그다음에 성장성이나 이제 탄력적으로 봤을 네. 때는 한마디로 시장의 수급이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저는 퓨런티어가 더 탄력적인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네. 세코닉스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그래도 좀 긴 호흡으로 수익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세코닉스가 맞지 않나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꼽자면 그렇다는 거죠. 둘 근데 중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자들마다 그 성향이 다 다르기 다르잖아요. 때문에 그 성향에 네, 맞춰서 성향과 하라. 투자금 어. 그리고 본인이 이제 버틸 수 있는 기간과 하락폭을 계산하자면 언제든지 피기도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이 두 개 중에 하나 이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꼽자면 언제든지 승자는 오늘 세코닉스지만 내일은 또 퓨런티어가 될 수 있다. 바뀔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좀 열어놓은 결말로 좀 마무리 좀 지금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한 게 벌써부터 전문가님이 원탑 종목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원탑 종목은 뭐 지금 나왔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조금 기다려서 마감 때까지는 마감 조금 때까지는? 기다려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일단 저희 두 번째 종목 대결 완료했습니다. 세코닉스와 퓨런티어 이 두 종목 역시나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전문가님께서 사실 비등비등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세코닉스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장이 내일의 대장까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과연 내일장에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일지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을 한번 제가 좀 봐드릴 수는 네. 있는데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올해 초 3, 4월부터 거의 바닥을 다지고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좀 제가 띄워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띄웠어요. 네, 일단 바닥을 보면 최하 바닥은 여기 3, 4월 달에 거의 바닥 구간을 한번 다졌던 구간대고요. 최근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대가 한 2,500-600원대. 굉장히 좀 콘크리트대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게 보입니다. 2,500원대 지지를 확인이 된다면 어디서 매수하냐는 딱 명확하잖아요. 2,500원 지지를 받는다면 한 2,700원 이하에서 분할로 진입을 하는 게 유효하다. 좀 크게 좀 띄워드릴게요. 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네, 2,500원, 600원대 네. 일단 바닥 구간을 좀 지지하고 있다 보니까 2,700원, 2,800원 이하로 온다면 저는 분할 매수가 유효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저항대라고 하잖아요. 저항대가 지금 3,800원 구간입니다. 3,800원을 뚫어주면 이제 신고점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시 여기는 게 그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분들은 보통 3,800원 이렇게 신고점을 뚫으면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불나방처럼 따라잡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투자를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2,500원대 하단을 지지하는 걸 확인한 후에 2,600~700원대에 모아 가시는 게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훨씬 해야 더 마음이 된다.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 이후로 윗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왔잖아요. 시초가 대비해서 오늘 음봉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 굳이 따라잡는 것보다는 한 2, 3일 정도. 왜냐하면 이게 단발성 이슈일 수 있는 이유가 삼성전기가 예전부터 이미 나왔던 이슈를 재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재탕이지만 아직 그 정확한 업체랑 금액이 언론에 이제 공시로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 지속적으로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재료가 살아있는 재료에 오늘 세론에 대한 그리고 이슈가 나와서 매물대. 근데 옵토렌트 경우는 상한가 이탈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내일까지는 좀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내일 옵토렌팅이 이제 오늘 상한가 이후로 내일 갭 상승 나오고 윗꼬리 달고 빠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카메라 모듈 이 섹터가 한번 쉬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오늘이나 쉬어갈 때 모아서 가자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내일 이제 쉴 때 목요일, 금요일, 오늘 이제 주말 장을 보고 금요일 날부터 조금 분할로 모아가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해서 사실 정확한 금액이나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모아갈 수 있는 타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오직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지금 생방송 안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 한번 종목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어요. 신성 델타테크 vs 파워로직스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입니다. 둘 다 사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의 대장이다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뭐 이게 2차 전지로도 엮이고 로봇 주도로 엮여요. 재료가 많은 종목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그래도 만약에 그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을 저는 대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럼 대장이 바뀔 수도 있다. 뭐. 네, 근데 지금 현재 대장은 초전도체는 누가 봐도 신성 델타테크가 맞다. 덕성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선암이라든지 그건 이런 굉장히 종목도 빠르게 있었지만 그리고 재료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초전도체밖에.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신성 델타테크도 회사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 초전도체하고 그렇게 큰 연관 없어. 근데 대부분 초전도체 관련 이슈들이 그 지분, LMS 벤처캐피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근데 LMS 벤처캐피탈이라는 회사도 이제 그 초전도체 AK99에 이슈됐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예전에 지분 가치를 그냥 거의 뭐 0으로 잡을 정도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거 뭐 몇억 원어치 사놓은 거 있으나 없으나 근데 작년 7월 말부터 AK99 초전도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의 수급을 좀 빨아들였는데 저는 좀 재밌는 부분이 이 초전도체 이슈가 이제 지난 7월 말에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올해 4월 달에도 한번 나왔었고 6월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초전도체 이슈는.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기존에 주도했던 테마들이 빠질 때 한마디로 에코프로가 고점을 찍고 빠질 때 그 수급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초전도체로 왕창 몰리지 않았나. 근데 회사는 정말 우리는 초전도체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부인을 해도 올라갈 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시장의 투자자들은 아니야. 너희들 관련 있어. 너희들 지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전문가님,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파워로직스냐 아니면 신성 델타테크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입니다. 같은 재료입니다. 어차피 두 회사 모두 LM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부각하고 있어서 오늘 급등이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곧 못 먹어도 대장이다. 못 먹어도 대장이다. 왜냐하면 이런 섹터가 빠질 때는 같은 섹터 같이 빠집니다. 어차피 하락하면 신성 델타테크도 파워로직스도 같이 하락을 해요. 근데 올라갈 때는 제일 많이 대장주가 제일 큰 폭으로 올라가고 제일 먼저 슈팅이 나오는데 저는 끝까지 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가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경고딱지가 붙었단 말이에요. 경고딱지가 붙었다 보니까 오늘은 만약에 이제 파워로직스 좀 잘 간다면 경고딱지가 풀리게 되면 그래도 이게 대장. 더 급등을 할 수 있다. 그래도 대장이 잘 갈 것이다. 대장은 바뀔 수 있지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급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최근 3개월 상승폭만 봤을 때는 제가 차트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최근에 3개월, 그러니까 한 달 상승폭만 봤을 때는 신성 데이터테크가 330%가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네, 파워로직스는 한 5, 60% 정도 사실 근데 올라갔거든요. 그동안 신성델타테크가 네. 좀 저평가되어 있기도 했었잖아요. 네. 신성 데이터테크가 예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맞아요. 관련 이슈 때문에 나라 M&D라든지 신성 데이터테크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부각을 받았었는데 뭐 그러면 LG 뭐 계열사 그룹에 우리가 그것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제 초돈주체가 만약에 수급이 움직이는데 네. 그나마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하고 좀 엮여져 있는 보험을 좀 두고 싶은 그쵸. 경향이 꽤 많잖아요. 뭐 이게 이거 떨어지는 아니더라도 거라도 나머지 다리가 이거라도 있다. 갈 수 네. 있게끔 그런 보험적 경향이 저는 굉장히 좀 강했다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에코프로라든지 최근에 뭐 양극재 애들이 갈 때 네. 뭐 나라 M&D라든지 신성 데이터테크 같은 LG 엔솔 관련 장비주 종목들이 큰 폭으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근데 그만큼 가지 못했던 부분을 폭발적으로 한번 터트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뽑자면 그래도 대장 신성 데이터테크가 빠질 때 같이 빠질 거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건데 저는 이 두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배트를 좀 짧게 잡으셨으면 워낙 단발적 이슈고 네이처에서 그동안 이제 LK99가 초돈전차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을 바꾼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와 무관하게 네. 초전지체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미래성이 있다.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그렇죠. 테마다 뭐 이런 이슈 속에서 네. 또다시 얘가 왜 튀어나오나 싶을 정도로 튀어나온 거잖아요. 근데 신성 데이터테크 빼고 제외하면 하락폭이 대부분 다 깊었습니다. 맞아요. 골이 깊었던 만큼 데드캣 바운스 경향의 이제 반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배트를 절대 길게 잡지 마시라 이렇게 좀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역시 대장주인가요? 대장주 체크하자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역시나 우리가 갈 거면 대장을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사실 초전도체 말고도 뭐 로봇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재료로 같이 엮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 테마가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이슈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런 종목들,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치고 빠지는 단타로 해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 배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대동 vs TYM입니다. 사실 TYM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작년인가요? 뭐 농슬라로 떠올랐었는데 대동 또한 이 대기업과 같이 MOU를 체결하면서 또다시 어제장에서 상한가 먹었고 오늘도 그래도 상승폭이 있습니다. 네. 둘 중에는 어떤 걸 보시나요? 이제 대장을 항상 주도적 섹터를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네. 좀 드리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전일 포스코와 MOU 체결, 로봇 관련해서 MOU 체결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전일자 네, 주도 섹터는 맞아요. 누가 뭐래도 로봇이었거든요. 전일은 로봇이었어요. 그럼 대동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지만 네. 그 이제 테슬라랑 합쳐서 농슬라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종목의 이제 엇갈림이라고 하죠. 희비는 네. 상반기 실적에서 좀 많이 갈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수는 어차피 안 좋아요. 내수 농기계는 안 좋은데 북미 쪽으로 수출을 누가 더 확대를 했냐 이 싸움인데 상반기 승자는 대동입니다. 대동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훨씬 더 월등했어요. 뭐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던 만큼 그래도 향후 주도 섹터는 당연히 대동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근데 대동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대동 하니까 어제 사실 로봇 관련 이슈로 부각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대동은 포스코와 협약 그리고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스코 DX 지분 투자 이런 소문 맞나요? 뿐만 아니라 네. 로봇 관련된 대장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나요?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아하. 많이들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또 라이브잖아요. 네. 주식 라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준비한 내용 말고 더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 네. 뭐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장에서 SB위테크, 뭐 오늘 대동 뭐 이렇게 있어요. 대동이랑 TYM 중에선 대동 이렇게 네. 했는데 이 로봇 관련된 이슈로 대동, 뉴로메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셋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꼽으실 건가요? 우선은 꼽기가 좀 애매한 이유가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아. 같은데 포스코는 대동이다. 아, 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그리고 삼성이라면 LG 쪽은 뉴로메카 쪽이 굉장히 좀 압도적인데 뭐 대장을 하나 꼽자면 당연히 올 초에 가장 먼저 부각을 받았던 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 일단 삼성이 지분 투자를 삼성이잖아요. 했고 삼성이잖아요. 크잖아요.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삼성이에요. 말이 끝났죠. 네, 삼성이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포스코라든지 LG 2, 3등이 네.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에서 그냥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이유가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누가 뭐래도 대장이고요. 네. LG 쪽은 당연히 뭐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 그쵸? 쪽 따라가는 부분 다 있고 감속기가 근데 이제 틈새죠. 네, 여기서 그쵸. 저기서 다 할 수 있는 SBB 테크라든지 SPG 감속기가 네. 테크인데 이 로봇주만 하더라도 이제 세분화해 보면 그 대장주를 적어도 한 3-4개 정도는 또 뽑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분산 투자로 요거 조금씩 담아 놓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가는데 어차피 같이 가는데 그렇죠. 뭐 다 예, 같이 손 어차피 손잡고 같이 갈 가니까. 거고 그나마 나는 하나를 만약에 꽂고 끌고 가고 싶다 하면 당연히 삼성 쪽 연관이 있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아, 지금 네. 따라갈 때 말고 한참 눌러주고 데이트캡 밸런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을 다지는 거 보고 모아가라.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AI에서 파생되는 다 전부 그렇죠. 다 근데 저희가 네. 방송이 50분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네. 얘기 다 하다가는 저희가 다음 3시 방송도 저희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2월부터 시장을 주도했던 네. AI가 거기서 파생돼서 로봇, 자율주행, 뭐 챗 GPT 이렇게 파생되다 보니까 네. 큰 틀에서는 AI인데 어. AI 하면 이 농설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이 포함이 되어 그쵸? 있잖아요. 그런데 농설라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식량이거든요. 이 기후 변화와 그다음에 언제 끝날지 모를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올 초부터 아니면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YM이라든지 대동은 이미 지난해부터 부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언제까지 갈 거냐? 기후 변화는 계속 이루어질 거고 네. 식량 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라 올 연말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뭐 대동 같은 경우 어제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네. 당장 따라잡으라는 건 아니고요. 하나를 꼽자면 대동인데 눌림목을 눌림목에서 기다리셨다가 공략해라, 뭐 기다리셨다가 이런 얘기인가요? 분할로 모아가셔라. 항상 이런 얘기를 좀 네.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네 번째 종목 배틀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동 vs TYM 이 중에선 전문가님께서 대동을 꼽았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는 하지만 어제 오늘 둘 다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 생방송 도중에 모두 다 참여하셔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이 AI 관련주입니다. 사실 실적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할 것 같은데 루닛 vs 뷰노, 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 같이 하는 게 공시가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악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신 분들도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근데 뭐 오늘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일 아마 일본 쪽에서 네. 그 암 진단 관련해서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걸로 네. 알고 있고요. 로닉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지난달에 유상증자랑 무상증자가 유무상증자가 같이 나왔습니다. 병 주고 약 준 그쵸. 거죠. 그래서 이게 네. 시청자분들이 아 이게 악재다 이제 팔아야겠다고 판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애가 뭐 근데 올라가요? 유상증자의 규모를 봤을 때 2천억 규모거든요. 네. 시총이 2조가 넘는 애 2천억이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유증 규모라 네. 0.14면 1이 안 되잖아요. 10분의 1이 안 돼요. 네. 그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라 크다란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 유상증자의 사용 금액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규모보다는 1대1 무증이 훨씬 더 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루닛은 지난달에 파신 분들을 아쉽지만 저라도 근데 아마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손이 빠른 분들은 네. 일단 팔고 보자. 그쵸. 일단 팔아야 충분히 이해가는 된다. 예. 부분이에요. 일단 팔고 보죠. 왜냐하면 흐름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쵸. 저점 대비해서 제가 너무 둘 종목이 좀 애매한 이유가 1년 동안 둘 다 텐베거예요. 아. 최근 1년 동안 두 종목 모두 텐베거입니다. 10배가 올랐어요. 네. 둘 다 대장 누가 주도주라고 하고 누가 대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그쵸? 이상하지 않다. 맞아요. 뭐 루닛이 네. 대장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뭐 네. 뷰노도 대장이라고 해도 돼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한 분이 응애님 참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픽은 뭔가요, 전문가님? 제가 성격이 급합니다라고 아. 했는데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를 꼽자면 네. 네. 비등비등하지만 뷰노를 꼽는 이유가 최근 주도 섹터는 네. 이제 최근 한 달만 봤을 때는 뷰노 상승폭이 훨씬 더 컸었고요. 첫 번째 아. 이유가 최근에 한 달 상승폭을 봤을 때는 뷰노가 컸었고 시가총액이 아마 루닛이 한 2조 7천억, 뷰노가 한 7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분의 1 이상 가볍다. 거의 한 4배, 3배, 4배
정도가 뷰노가 가볍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내년 하반기까지 네. 미국 FDA 쪽 승인 건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이 루닛보다는 왜냐면 루닛이 어차피 유증이 나왔고 그쵸? 예, 유상증자가 나왔으면 유증 물량과 무증 물량이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물량이 나올 때는 보통 주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라도 하나를 꼽자면 그나마 자금 조달 계획이 없고 내년 이제 FDA 하반기에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는 뷰노. 최근에 워낙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둘 중 하나를 꼽자면 뷰노다. 뷰노를 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우리 종목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비등비등하고 사실 루닛도 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고 뷰노도 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 둘 중에 그래도 현 시점에서 우리가 뭐라도 봐야 된다면 뷰노를 조금 더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루닛 같은 경우는 무증이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뷰노를 조금 선택해라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상승폭이 더 컸고 그리고 시총이 더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고 또 여기에다가 FDA 승인 예상 제품까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뷰노를 더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래도 저희가 주식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안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개 종목 라이브 대결을 마쳤다면 이 안에서 전문가님의 딱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원탑 종목이 뭐인지 이 종목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원탑 종목을 꼽기 전 금일 강한 상승을 보였던 카메라 모듈 섹터 상승 이유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면 삼성전기가 이제 미국 자동차 업체 테슬라죠.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이슈가 오늘 나왔고요.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이 2027년까지 11조 6천억으로 연평균 15.7% 선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카메라 모듈 업체 고난의 시기, 보통 3반기가 IT 업체들은 고난의 시기인데 보통 하반기, 4분기가 대부분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다 보니까 올 하반기는 아마 이제 모바일 쪽 카메라 모듈도 괜찮을 거고요. 전장용은 앞으로 더 커갈 겁니다. 그래서 차량용 카메라 분야에서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 모듈을 저는 중장기적으로 너무 괜찮게 보는 이유가 차량용 모바일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XR 기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드론, 로봇도 전부 카메라 모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연평균 성장률을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카메라 모듈 시장은 꺾이지 않는 추세가 이어져 나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 반전과 함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아마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2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일한 얘기를 드렸어요. 재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뭐 있지만 재탕으로 들고 오신 거 아닐까요? 근데 원픽 종목도 어쩔 수 없이 재탕인 부분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러면 투자 전략이 다른가요? 다르죠. 원픽인 부분에 세코닉스 제가 2주 전에 들고 왔을 때 그때 종가 베팅을 드렸었거든요. 네. 종가 베팅 대비해서 금일 오늘 상승폭이 진입가 대비해서 36%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오늘 윗꼬리를 달고 눌렀잖아요. 네. 전략을 다시 세워준 이유가 금일 윗꼬리를 달고 눌렀을 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제가 원하는 금액도 눌러주면 다시 한번 진입해도 괜찮다. 이번에는 정말 긴 호흡으로 세코닉스는 한 번 더 진입해도 괜찮은 이유가 올해 전체 매출 비중이 자동차 향이 80%까지 확대를 합니다. 이제 모바일이 아닌 이 자동차 향 쪽으로 시장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속 이슈가 최근에 해소됐다 보니까 활발한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2024년 삼성전자 XR 기계가 출시 예정인데 관련 부품 공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년까지도 계속 이슈는 나올 거고요. 엔비디아가 최근 뭐 나스닥 중에서 가장 핫하잖아요. 그쵸?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카메라 공동 개발 이력이 2018년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부각되면 자동차의 카메라 모듈, 삼성전자 메타버스 XR 기기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까지 세 가지의 양수 겸장이라고 하죠. 호재성 그런 뉴스가 많다는 거네요. 다른 앞으로 종목보다. 나올 이슈가 굉장히 많고 뭐 하나 얻어 걸려도 엔비디아가 뭐 네. 상승한다면 여기에 딸려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XR 기기 출시한다고 네. 하면 거기서도 딸려서 갈 수 있고 뭐 이슈 하나 나올 때마다 한 어. 번씩 반등이 나올 거라 네. 지금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2주 전일 거예요. 네. 2주 전에 언급한 거 대비해서 무려 36% 가까이 오늘 상승이 나왔었지만 아직 오늘 이제 윗꼬리 달고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네. 설마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조금 건가요? 더 빠지게 기다려야 됩니다. 아 지금은 아닌가요? 좀 더 네. 빠져야 되나요? 오늘은 아니다.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금주일 아니면 다음 주까지 보고 1차, 2차나 아니면 분할 진입을 제가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되나요? 미국 시장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9월 초 네. 이제 노동절 이후로 나스닥 증시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9월 말에서 10월 달도 저는 살짝 불안한 이유가 다음 주 또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FOMC에서 확실하게 일정이 좀 많네요. 예, 금리를 인하할지 안 할지도 좀 봐야 될 음. 부분이라 물론 무턱대고 좋은 종목을 진입하기보다는 네.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한 종목을 들어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심도 투자다. 쉬어가는 방법도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고 이런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렌즈뿐만 아니라 이런 광학 분야에서 세코닉스가 굉장히 좀 아까 말씀드린 80% 가까이 이 차량용 향, 자동차 향으로 사업 분야를 바뀌고 있다.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저희가 아마 여기서 잡았을 거예요. 여기가 아니죠. 이제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주 전이니까 네. 거의 바닥 부근에서 한번 잡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올라갔다 윗구리를 달고 빠졌습니다. 저는 오늘 종가가 지금 9,100원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8,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진입을 하고 싶어요. 세코닉스는 이 8,000원 지지를 하거나 8,000원 지지를 받으면 8,500원에서 8,000원 사이 8,00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8,000원 이하에서 분할로 진입을 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뭐 10가지의 종목 간의 대결을 펼쳤는데 이 중에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까지 시청하는 이유가 그 원탑 종목에 대해서 그게 궁금해서 시청하신 것 같아요.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은 세코닉스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일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 근데 우리가 낱낱하게 살펴보자면 자동차향 이슈도 있고요. 삼성전자 뭐 XR기기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엔비디아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목이 움직이든 간에 어떤 이슈가 나오든 간에 여기 딸려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종목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매수 포인트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
하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이렇게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또 세코닉스에 관련된 이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아쉽게도 네. 이 원픽은 재탕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 10개 오늘 가지고 온 중에 하나를 꼽아야 된다고 네. 해서 재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이미 다 급등이 나왔고 네. 눌림이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이제 의료 AI 관련 섹터가 워낙 강한데 네. 그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뭐 딥노이드라든지 JLK 이런 종목이 만약에 왔으면 네. 그걸 원픽으로 꽂을 수 있었을 뭐 텐데 함께하면 더 많은 종목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죠.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톡방에서 앞으로 향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아쉽네요. 시간이 네.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더 많은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